네, KTV 생방송 정책 플러스 이번 순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대학의 교육 방침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대학 개혁에 앞장선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변화와 도전 그리고 기회를 만드는 국민대학교의 유지수 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국민대학교라는 이름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들어봤기 때문에 뭐 이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국민대학교라는 그 이름에 독립정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총장님께서 그와 비롯해서 이제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는 1946년에 백범 김구 선생님과 네. 또 해공 신익희 선생님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설립을 하셨습니다. 예. 네. 이분들은 이제 독립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배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을 하셨고, 네. 1959년에는 성곡 김성곤 선생님께서 학교를 인수하셔갖고 산업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학교를 부흥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학교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또 산업가들이 네. 만든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독립운동에 필요한 인재와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시작된 이 국민대가 이제 신입생들도 입학을 하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교육을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텐데 네. 이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재상은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학생들이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나 자신이 뭔가 하는 자아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네. 그리고 그 자아 발견 속에서 나의 꿈이 무엇인가 하는 꿈의 발견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꿈을 발견하면은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꿈을 설계하도록 하자. 네. 그리고 꿈의 설계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단계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교과 과정들을 또 재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학생들이 꿈을 갖고 들어와서 꿈을 실현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학교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 볼 때 3C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3C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세상에 맞게끔 변화해야 된다는 취인지가 있고요. 예. 네. 또 우리 요새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방향으로만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예. 저희는 도전 정신을 갖자. 그래서 예. 챌린지하라. 예.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학생들이 어떤 그 컴피턴스를 갖고 있도록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3C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학생들의 모토를 갖고 그렇게 고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게끔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 방법론적으로 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을 텐데 교과 과정들은 지금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나요? 교과 과정은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모든 신입생들은 예. 인생 설계와 진로라는 과목을 의무적으로 듣게끔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과목 속에서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꿈의 발견, 자아의 발견, 네. 그리고 또 꿈을 계획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그 이후에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쓴다든가 네. 자기의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든가 또 언어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 전공 분야의 그런 지식을 습수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로 전부 다 저희가 개편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세부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총장으로 취임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특히 융합교육 쪽에 많은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또 이 새 정부의 또 어떤 화두가 이제 융합인데 융합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 그 부분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고부가 가치 사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무슨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던 그런 성장이라는 건 끝난 것이고 네. 또 하나의 지식만 갖고 저희가 승부를 내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2% 때문에 네.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커피 같은 걸 보면 뭐 우리 루악 같은 커피가 예. 사실 98%는 똑같은데 2% 때문에 가격이 10배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와인도 마찬가지고. 예. 저희도 저 제품이 점점 하이 세그멘트 쪽으로 가면서 예. 사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예. 다만 그 하이 세그멘트 쪽에서는 2% 차이를 인식하는
고급 소비자들이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네. 그 제품과 서비스를 사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면 혁신이 필요하고 예. 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한 지식만 갖고 안 되고 예. 지식과 지식의 융합이 있어야 되고 예. 네. 또 지식과 분야의 융합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융합을 통해서 고부가치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그 2%를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융합을 해서 고부가 가치를 내기 위한 그런 교육을 목표로 좀 하고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국민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융합 교육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014년부터는 네. 자동차 디자인 학과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예. 그 자동차 디자인 학과에서는 자동차의 외양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과연 자동차가 어떤 음향을 내야지 그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하고 맞느냐. 예. 그러니까 고성능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 소리도 굉장히 강력한 소리가 나야 되고 그렇죠. 네. 또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면 편안한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조명의 색깔이 있어야지 그 브랜드 이미지가 맞느냐. 네.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 자동차를 하는 사람, 또 음악을 하는 사람, 마케팅 브랜드를 전공하는 사람 이런 지식들이 융합돼서 실현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지식과 지식의 융합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지식과 분야의 융합은 뭐냐면 우리 국민대학교 지금 수학과는 암호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수학의 지식을 암호라는 분야에 이전시켜서 융합을 시키는 것이죠. 네. 또 발효융합이라는 것이 발효하면 우리가 당장 음식이 생각나지만 네. 네. 사실 고기는 건강식품도 있고 예. 화장품도 있고 의약품도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거는 발효라는 지식을 여러 분야에 융합시키는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2% 차이가 남으로써 그 가치가 10배가 되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배출하고자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독특한 이름의 학과가 있습니다. 지금 네. 발효융합학과라는 네. 이제 학과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에서는 전혀 좀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의 그런 학과거든요. 그 학과에 대한 소개도 좀 간단히 들어볼 재밌는 수 거는 있을까요? 저희가 그 발효융합학과에서 예. 디자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예. 발효 제품을 만들면은 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지 예. 어떤 마켓의 세그멘트에 맞는 제품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느냐 하는 예.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가 그 발효라는 전통적인 그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의 예. 융합적 지식을 예.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차이가 나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발효 음식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 다른 것과 뭐 어떻게 좀 섞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까 이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네. 어떤 상품으로 만들지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분야와 아예 융합을 시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융합 교육에 대해서 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들어봤는데 네. 이제 학과 간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과 산업기관 교류도 융합 교육이 어떤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대학교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산학협력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와의 융합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학협력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단순히 이론적인 교육만 하면은 학생들이 사실 사회에 나가서 즉각 기업이나 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인재가 배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산학협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희도 학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네. 사실 너무나 많은 산학협력 과제가 수행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부 같은 데서는 삼성전기하고 예. 전자전략센터를 만들어서 전기와 전자와 이런 것들이 융합된 연구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예, 예. 네. 기계 시스템공학부 같은 데서는 이제 LG전자와 산학협력센터를 수립을 해서 네. 다양한 그런 그 기업이 요구하는 산학과제 그리고 우리 교수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산학과제 그 매칭을 시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또 자동차공학과 같은 데서는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융합센터를 설립을 해서 저희가 또 산학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비단 이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네. 인피니언이라고 하는 예. 자동차 반도체 외국계 기업하고도 예. 저희가 그 트레이닝 센터를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인피니언이라고 하는 자동차 반도체는
국민대학교 교수분들이 전부 다 그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독일 기업이죠? 독일, 예. 예. 독일 기업의 어떤 그 트레이닝 센터까지도 직접 이제 국민대학교에 설치가 돼서 국민대학교 교수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몇 가지만 짚어주셨는데도 산업협력이 참 활발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좀 현장형 지식을 체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대학교는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이 조형대학을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디자인 분야에서도 또 산업협력이 이루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은 이제 초대 학장이 그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이신 김수근 씨가 초대 학장을 하셨고 그 당시에 사실 다른 대학교들은 이제 순수 미술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응용적으로 가서 포지셔닝을 한 게 아주 유효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교부는 재미있는 것은 영어 이름을 과명칭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이제 문교부에 주장을 해서 최초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디자인 최초부터 그렇게 특화가 돼 있고 지금 뭐 다양한 산업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각 디자인 학과 같은 데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UX 디자인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불란서계의 그 다소라는 회사가 그 카티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소프트웨어를 40억 원 그런 그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를 기증을 해서 저희가 다소하고도 산업 협력을 하고 있고 현대 이웨아라는 회사에는 또 공작기기를 디자인하는 그런 산업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과 산업 협력 연계 프로그램들이 좀 잘 이어지고 있는데 이 조형대학 같은 경우는 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국제교육 공인인증센터도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어떤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애플의 국제교육인증센터, 공인센터를 우리 서울 지역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취득을 했고,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센터를 갖다가 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강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 국민대학교가 그 센터를 맡게 됐고, 저희는 영상 디자인 학과 같은 데서는 사실 그 2학년 중간고사는 애플의 그 공인 자격증 시험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신에 그걸 봐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 되면 이미 애플의 국제공인 그런 인증을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돼 있고 또 어도비라는 회사하고도 저희가 최초로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갖다가 취득을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또 기말고사의 그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기말고사에는 그 기말고사 대신에 어도비 포토샵 국제 인증 자격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형대의 학과, 특히 영상 디자인 학과 같은 데서는 졸업하면 이미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자격증들을 취득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이제 뭐 커리큘럼들을 보니까 좀 뭐랄까요, 국제적인 인재,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커리어를 갖춘 그런 인재들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연계 정보들도 좀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요, 학교에서. 우리는 뭐, 이제는 저는 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look east뿐만 아니라 look west를 하라. 그러니까 미국에도 진출하고 미국에서 배운 우리의 지식을 갖다가 중앙아시아나 새로 부상하는 국가에도 진출하라. 그래서 학생들이 양쪽을 다 보면서 세계 시장을 보고 그쪽에 가서 우리가 진출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공해주는 정보들도 훌륭하고 사실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학과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국제적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참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학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조형대학 외에도 다른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인성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일 텐데 이 국민대학교가 추진하는 이 글로벌 인재 양성, 다른 국제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43개국에 254개 학교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매년 250명을 해외 교환 학생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학부모들이 사실 학부모 간담회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우리 학생들이 국민대학교 들어오면 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250명씩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게 뭐냐면 국민대학교 학비를 내고 외국에 가서는 그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선진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고 네. 저희가 또 특이한 거는 이 외에도 방학 중에 저희가 10개 팀 50명을 선곡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을 해서 네. 10개 국가에 매 여름마다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공부하고 상관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외국 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제 송기정 선수는 사실은 국적이 한국이다 하는 걸 독일 같은 데 가서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린다든가 네. 이런 아주 다양한 즐거우면서도 학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활동 국가가 어떤 나라들인지 다양합니다. 궁금하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도 있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제일 선호하는 국가는 아무래도 미국이고요. 네. 유럽도 있고 저희가 베트남 10년 전부터는 베트남에 한국어로 경영학을 가르치지 않은 프로그램을 네. 만들어서 경영학 과목을 들은 애들이 베트남 가서 베트남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어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 열풍 때문에 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네. 베트남 애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에서 배운 걸 갖다 거기 가서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그 나이에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네. 하고 있는 값진 경험들이네요. 거꾸로 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많이 또 국민대학교로 또 공부하러 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런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 저희가 매년 한 100명 정도 네. 학생들이 그거야말로 정말로 다양한 국가에서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오고 몽골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브라질에서도 오고 이런 학생들. 사우디아라비아는 저희가 또 기도실을 마련해 줘서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부터 신설 프로그램으로 해외 우수 외국인 초청 산업도 하고 계시죠?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금을 줘서 저희가 중요 국가의 인재들을 갖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대학교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재적생으로 얘기하면 한 24,500명이 되고요. 24,000명. 재학생으로 하면 한 19,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9,000명.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년에 걸쳐서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거의 2,000여 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적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19,000명이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네요. 예, 그렇군요. 좀 더 늘리려고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랑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진짜 학교에서 정말 외국 가려면 몇 명씩 뽑아놨는데 되게 대학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예. 요새는 정말 대학이 정말 변했고요. 예. 지금은 정말 대학이 서비스 마인드가 있고 고객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꾸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오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또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취업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대학 입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 프로그램들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대학들의 사실 공통 고민 사항인데 우리가 대학이라는 게 연구 업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교수분들의 승진과 승급 같은 걸 전부 다 연구 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플러스 학부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사실 학생과 교수 간의 그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장래 지도라는 면에서는 어느 대학이나 공통적으로 조금 소원해진 점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취업 멘토 교수들을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의 고민을 갖다가 상시적으로 교수분들이 이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사실은 그 산업체에 있는 특히 HR 쪽에 근무하는 분들을 겸임 교수로 저희가 발령을 해서 그분들이 현실감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겸임 교수분들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고 있고 밤 12시, 2시까지 학생들이 낸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전부 다 고쳐주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인터뷰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떤 기업에 가서는 어떤 식의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현실성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작 카페를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상시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HR 그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예. 고민을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도 저희가 지금 예.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좀 개별 기업들과 어떤 접촉을 통해서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런 학생들이 또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연계 프로그램도 혹시 마련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KMU 삼성 네. 그런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 네. 삼성 STS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매년 수명의 학생들이 인턴십으로 거기 가고 있고 예. 그 네. 학생들의 대부분이 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산업체와 체결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인턴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쭉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네. 이제 국민대학교의 뭐 어떤 단기간의 목표들이나 아니면 뭐 장기간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교수나 직원분들한테 모임 있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존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 그거는 그 안에는 학생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우리가 산업협력하는 것도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교수가 논문 쓰는 것도 사실은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 모든 것이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찾아야 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꿈은 나만을 위한 꿈이 돼서는 아니고 예. 우리 딴 사람을 위한 남을 위한 꿈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국민대학교 졸업생들이 정말 기부천사가 됐으면 좋겠다. 예. 네.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천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이 국민대학교의 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뭐 장기적으로 한 10년 내로 볼 때, 뭐, 이제 세계의 어떤 좀, 높은 분야에 걸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 저는 이제 국내에서 자꾸 우리나라 60년대 경제 발전한 것은 사실 해외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발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벤처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요. 우리나라는 너무 시장이 좁기 때문에 네.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도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어떤 그 벤처들이 화합을 갖고 벤처하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을 연결해주는 회사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융합팀을 만들어서 예. 그런 실리콘밸리에 가서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앞에서 예. 그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예.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네. 학생들의 꿈이 이런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고 예. 정말로 더 큰 그림 속에서 해외 최고의 국가에 가서 최고의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예. 우리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름하여 이제, 비전이 이제 KMU 1010. 1010. 예, 네. 이런 비전.